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우리나라 100대 재벌, 부자가 될 상이나 이렇게 관운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가 윤택해요.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독보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운집에서 월송 원장님과 함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송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참 많이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많이들 이런 거 물어보시죠? 그럼요. 부자가 될 상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부자가 될 상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상을 가졌더라라고 통계학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통계학이라는 건 이런 얼굴형을 가진 또는 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더라. 네, 맞아요. 네. 네가 부처님기라서 좋다. 콧망울이 이렇게 퍼져 있고 도톰해서 너는 뭐 그리고 뭐가 찐다 이렇게 얼굴이 넓적하니까 뭐 사장이 될 상이다 뭐 예로부터 이런 말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로 평가하기에는 오류가 많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우리나라 100대 재벌 정재계에 있는 사람 포함해서 100대 재벌들의 사진을 펼쳐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나라고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 입꼬리예요. 아래로 처져 있지 않고 상승하는 입꼬리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성형도 많이 하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수 조건이구나. 이 관상학에서 정의를 내려버리게 된 게죠. 입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받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턱이 발달되어 있으면 하관이 탁 받쳐줘서 너 말년 좋겠다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입꼬리가 부자의 비결. 그렇죠. 하관은 굉장히 넓고 윤택해도 못 사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그런 것은 전부 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꼬리다라고 하셔야 돼요. 입꼬리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정중앙으로 이렇게 내려서 입꼬리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마치 복조리. 그래서 복조리가 이렇게 받치는 것 같은 형태를 지니면 가장 좋은 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벌들을 분석했더니 통계학적으로 입꼬리가 공통점이었다. 네. 올라간 입꼬리. 일단 네. 이거는 후천적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연습하거든요. 무표정으로 있으면 제가 입꼬리가 내려가 있어요. 무서워 보이죠. 근데 웃게 되면 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나리, 위스키 이렇게 네,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했더니 실제로 올라갔어요. 의뢰자들 이렇게 오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쓰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개구리 뒷다리를 한 10분 정도씩 매일 자주 해주라고 그래요. 한두 달 하고 나면 정말 많이 이렇게 얼굴이 조금 올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입꼬리가. 후천적으로 가능한 것들이라서 너무 좋네요. 실제로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스마트해 보이고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쁘게 보이죠. 저처럼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또 많이 이렇게 하관이 있는 독설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어울리는 이 느낌 뭐죠? 독설가들이 많고 내주장이 강하고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꼬리를 조금 올려주는 게 네. 많이 바뀌고 또 얼굴도 훨씬 더 스마트해 보이고 또 이렇게 좋아지게 보일 거예요. 부자의 얼굴 관상의 비밀 숨어 있었던 것 입꼬리 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있다면요? 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상학에서는 인당이라고도 하고 또는 명궁이라고도 해요. 눈썹과 눈썹 사이 이쪽 부분을 우리가 명궁이라고도 하고 인당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윤택하고 살집이 좀 있는 게 좋아요. 부자가 될 상이나 이렇게 관운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가 윤택해요. 의뢰를 받거나 어떤 제가 누군가를 상을 봐줄 때는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제 직업을 속인다 해도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죠. 입꼬리 그리고 인당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귀도 흔히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이 귀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면요? 네, 귀는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는데 형태, 이게 얼굴의 형태라든가 분할의 형태가 맞아야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남자가 150도 안 돼요. 조그만해요. 근데 얼굴은 엄청 커요. 근데 거기서 귀도 부처님기라고 이렇게 축 늘어져서 커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분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귀가 엄청 예쁘고 크고 윤택하다고 해서 잘 돼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이 분할도 잘 돼 있고 키도 딱 크고 반듯하고 거기에 맞는
이 귀가 있을 만한 그 체형이나 형태를 가졌으면 딱 괜찮은데 왜소한데 귀가 축 늘어지게 너무 큰다든가 아, 이런 못 쓰겠죠. 우리는 귀의 모양 먼저 보잖아요. 근데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 역시 몸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뭐든지 균형이 중요해요. 네, 그럼 균형 볼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눈썹을 기준으로 귀가 어느 위치면 좋다. 이 눈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귀가 그 선을 넘어가면 저돌적이고 IQ도 좋고 그렇죠. 네네. 조금 내려가 있는 사람은 둔하다는 게 아니고 재능이 있는 사람, 원숭이 귀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동그래서 약간 이렇게 재주 있는 귀, 재능 있는 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조금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질이 좀 고약하고 건들면 굉장히 싸납죠. 이게 올라가 있는지 또는 내려가 네. 있는지 귀의 형태가 동그란 것인지 또 아니면 이렇게 위쪽으로 솟아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걸로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엘프귀라고 하죠. 이렇게 귀 끝을 이렇게 올리는 거. 네. 이런 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만화가들이 우주인 또는 영화를 볼 때 우주인을 이렇게 그리거나 모습을 하면 귀가 이렇게 뚜껑이 올라가 있죠. 네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모르고 그리는 게 아니고 과학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 지수가 높아요. IQ가 좋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 그리라면 귀를 이렇게 쫑긋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본능처럼. 올려야겠어요, 오늘부터. 네. 그리고 또 귓볼도 많이 보잖아요. 귓볼의 형태 어떤 게 부자 될 상인가요? 귓볼의 형태는 우리가 전통 황상학에서는 부처님 귀처럼 귀 도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축 늘어져 있지 않고 살집이 있어 보이면 좋다라고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귀도 귓볼이 하나인데요. 제 네. 반대쪽 귀가 귓볼이 두 개예요. 음, 네, 이쪽이 귓볼이 두 개거든요. 네네. 이걸 이제 창피해서 좀 숨겼어요. 네. 이 귓볼 두 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괜찮은 네, 귀인가요? 매력이에요. 그것도. 네.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하관이라고 해서 턱 있잖아요. 네. 턱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도톰하니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결국은 오악이에요. 오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5군데가 윤택하고 약간 살집이 있어야 가장 부자상이고 귀한 상이라고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대감마님들의 초상화를 보면요. 눈썹이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이 눈썹의 형태도 영향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태를 네. 보기도 하고 가지런히 나 있는지 또 어디가 엉켜 있는지 뭐가 흉이 있는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걸 분석하는데 눈썹이 하늘로 향한다. 이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으면 가정 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내 명령에 다 순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식이 박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인과 자식을 극한다 그래요. 이렇게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산신령 눈썹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눈썹이 이렇게 쫙 올라가서 네. 멋지게 보이잖아요. 순응하고 이렇게 순종적이거나 뭐 부드럽거나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선적이 될 수 있고 가정을 극하게 할 수 있다. 눈썹이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또 솟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3분의 1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눈썹은 오른쪽 눈썹이 반 틈밖에 없으면 왼쪽 눈썹도 반 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균형만 맞으면 나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눈썹이 뭐 솟구쳐 올랐다 이런 것은 그냥 바르게 정리해 주시면 별 문제는 없고요. 그냥 조화, 균형이 맞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진한 눈썹, 연한 눈썹 이런 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왼쪽이 연하면 이쪽도 같이 연하면 돼요. 그런데 현상 수배범 전단지가 이렇게 벽에도 아직 포스터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네. 보면 대부분의 눈썹이 짝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굉장히 길고 진한데 반틈밖에 없다든가 또는 눈썹이 고루 있지 않고 흉터가 있어서 비어 있다라든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현상 수배범 그 사진을 가서 한번 보시면 눈썹이 대부분이 다 짝짝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눈썹은 그 사람의 성향, 성격 등을 이렇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동업자가 있다 또는 내 애인 관계다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눈썹을 좀 보셔가지고 눈썹이 흉터가 있거나 눈썹이 짝짝이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경계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당사자는 그 눈썹에 비어져 있는 부분을 채우거나 문신을 하거나 또는 그려가지고 보완하면 충분히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네.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내 얼굴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궁금해요 하는 점들이 있다면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저희 메일이 있습니다. 메일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모아모아 Q&A 콘텐츠로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자꾸 거울을 살피게 되죠. 내가 부자 될 상인지,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지. 관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얼굴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쁜 마음으로 살면 또 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운집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운집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